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램 방열판과 LED 마우스 패드와 같은 회사의 제품인 에베레스트 파이오니어 2열 수냉 쿨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냉 쿨러 요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제품의 가격은 58,000원대로 저렴한 축에 속하지만 요즘 수냉 쿨러의 가격들이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건지 워낙 저렴해져서 과연 가성비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개봉해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개봉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박스를 열어보면 장착할 때 필요한 파츠와 라디에이터와 펌프 그리고 두 개의 팬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라디에이터와 팬이 따로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있네요. 라디에이터에 팬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나오나 보네요. 이거는 조금 편리한 것 같네요. 물론 상단에 장착을 하지 않고 전면에 장착을 한다면 다시 분리를 해서 재장착을 해야겠지만 대다수는 상단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조립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훌륭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에서 나오는 케이블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선정리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메인보드에 연결해주는 잭이 3핀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CPU 팬에 들어가는 것들은 4핀으로 되어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RPM이 변하는 PWM 방식이 아니고 고정 RPM인 것 같네요. 물론 DC 방식으로 RPM을 조정할 수 있지만 RPM을 줄이면 전압이 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LED의 광량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LED 쿨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팬의 RPM과 별개로 발열만 잘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IDE 4핀 커넥터는 암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활용하려면 두 개를 전부 꽂아줘야 하는 것 같은데요. IDE 전원 커넥터와 3핀을 동시에 꽂아버리면 과전압으로 회로가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IDE 4핀 커넥터가 있었어야 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스템 팬 슬롯이 적은 ITX 보드를 사용하거나 구형 보드들을 사용한다면 IDE 커넥터가 있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IDE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괜히 선정리만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팬에 RGB를 연동해주는 케이블은 암수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고 나서 3핀짜리 커넥터를 둘 중에 하나만 꽂아도 두 개의 팬에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따로 Y자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워터블럭의 베이스부는 열전도성이 높은 구리로 되어 있고요. 구성은 대충 살펴본 것 같으니 바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브라켓을 살펴보면 인텔은 전용 브라켓이 이렇게 클립을 왔다갔다 해주면서 775 소켓이나 1255 소켓, 1366 소켓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로 브라켓을 조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 제품은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해서 조립을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브라켓부터 하나하나 조립을 해줘야 해서 상자를 여는 순간부터 본체에 장착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한 것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AMD 전용 브라켓은 따로 제공되지는 않는데요. AMD 메인보드 기본 브라켓 걸쇠로 걸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워터블럭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서 묵뽑기는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따로 전용 브라켓을 제공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아무튼 장착을 이어나가보면 워터펌프에 전용 브라켓을 나사로 고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전용 나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워터펌프를 장착할 때는 워터펌프를 눌러주면서 조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브라켓을 메인보드 뒤쪽에 넣어주고 나서 서멜고리스를 도포를 해주고요. 워터블럭을 얹어주고 전용 나사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립 난이도는 굉장히 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장착을 다 해준 후에 전원을 켜게 되면 영롱한 RGB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따로 RGB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워터블럭의 LED는 녹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팬의 LED는 여러가지 패턴으로 자동으로 순환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팬의 LED 이펙트가 너무 많아서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팬의 LED와 워터블럭의 LED가 따로 놀아서 일체감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봐야겠죠. 테스트 사양은 i7 9700K를 5.0GHz로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아이다 64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20분간 진행한 후에 8개 코어의 평균값을 측정해봤습니다. 비교군은 알싸이의 2열 수냉 쿨러 H240이고요. 별거로 보시면 파이오니어 2열 수냉 쿨러는 74.41도, 알싸이의 H240은 74.3도로 오차범위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알싸이의 H240의 팬 스피드는 플로드 상태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수냉 쿨러는 RPM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능은 에베레스트의 파이오니어가 조금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두 제품 모두 120mm의 펜을 사용하고 있지만 RSI의 펜 직경은 92mm이고 에버레스트의 펜 직경은 105mm로 10m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펜의 사이즈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버레스트의 2열 수냉쿨러 파이오니어의 언박싱과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조금 보였지만 이 가격대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펜의 LED와 워터블럭의 LED가 일체감이 떨어진다는 점, 펜의 ID 커넥터 부분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능 부분에서는 펜이 고정 RPM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조금 놀랐고요. 제품 선택 기준에서 성능을 본다면 꽤 괜찮은 녀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제품과 꿀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